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영상에 나왔던 단지죠. 바로 청약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위치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해 있어요. 입주시키는 2029년 9월 예정이고요. 세대수는 2,500세대입니다. 상당히 대형 세대수죠. 여기서 분양 물량이 735세대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양 물량 모두 22평과 25평입니다. 특히 25평 물량이 대다수예요. 자, 분양가는 22평이 5억 정도, 25평이 6억 6천 정도. 생각보다 좀 세죠. 청약 접수일은 특별공급은 2월 9일 월요일, 1순위는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필요 자금은 22평은 1억 6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25평은 2억 2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특이사항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 시세 차익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자, 청약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한사항은 전매 제한 1년. 그래서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없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자, 청약 정보에서 일정 보고 세부 물량을 보려고 해요. 여기서 자,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금액 자세히 보고요. 배치도 평면도 보고 작은 플랜 시세 차이 그리고 요 청약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입지. 자, 요거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청약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당해 지역은 당연히 비규제 지역이니까 인천광역시 거주만 해도 당해 지역 자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는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죠. 1년만 지나면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즉 1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난다는 점. 특별공급 접수일은 2월 9일 월요일, 1순위는 2월 10일 화요일, 당첨 발표일은 2월 20 금요일입니다. 자, 계약 체결은 3월 3일 화요일. 자, 요 계약 때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 당장 필요한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먼저 보시면 다자녀 신혼부부 기간 추천은 6개월 이상, 그리고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까지는 자, 12개월 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대주 요건을 보시면 자, 노부모 부양만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세대주 요건이 다 필요 없어요. 특히 1순위가 세대주 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부부 기준 총 4번 쓸 수 있습니다. 남편 기준 특별공급 하나 1순위 한번, 와이프 기준 특별공급 한번 1순위 한번. 그래서 총 4번. 부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본다는 점. 자, 총 공급 물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총 공급되는 물량은 735세대예요. 생각보다 정말 많죠. 보시면 특별 공급에 398세대, 일반 공급에 337세대가 나옵니다. 특별 공급 물량이 더 많죠, 역시나. 자, 이 특별 공급 398세대 중에서도 신혼부부가 무려 168세대, 생애 최초가 65, 다자녀가 72가구가 나오네요. 보시면 5구 타입만 689가구가 나옵니다. 4구 타입은 46가구고요. 그래서 5구 타입 위주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분양가들이 워낙 높아서 84 타입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비싸진 분양가 탓에 5구 타입을 노리시는 3인 가족, 4인 가족 분들이 요새 정말 많습니다. 먼저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배정 세대수는 자, 이렇게 돼요. 다자녀 특공 방법의 선정 방법은 자, 먼저 이렇게 지역으로 나눕니다. 당해 인천 거주자에게 50% 물량을 주고요.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기타 수도권도 일반 50% 물량을 줘요. 원래 같으면 이 서울과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예 기회가 없죠. 1순위 마감이게 되면. 하지만 다자녀 특공에 한해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살아도 일반 50%의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선정 방법은 이렇게 지역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자녀 배점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경쟁이 일어나면 미성년 자녀 수로 보고요. 여기서도 경쟁이 일어나면 청약 신청자의 연령, 그리고 마지막 추첨으로 갑니다. 보통은 요 배점에서 다 마무리가 되죠. 4구 타입은 총 4세대, 5구 A와 5구 B 타입은 38, 30세대 정도로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자, 배점을 한번 보실까요? 자, 배점은 6개의 항목으로 나뉘는데 저는 위에 2항목, 밑에 4항목으로 나눴습니다. 위에 2항목은 자녀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떨어지는 점수예요.
미성년 자녀 수는 만 19세, 영유아 자녀 수는 만 6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갑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내 자녀가 만 6세가 넘어버렸다 하시면 여기서 5점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 항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채워진 점수요.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그래서 보통 요 내 항목은 웬만하면 다 만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 두 항목에 따라 점수가 갈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도 분들도 다자녀이신 분들은 59A나 59B 타입을 노리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 물량을 보시죠. 신혼부부도 어떻게 가르냐면 처음에 소득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순위는 자녀 유무예요. 그런데 요즘 신혼부부 특공은 다 자녀 있으신 분들이 쓰죠. 여기서 경쟁을 하면 또 지역은 인천시에 사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뽑아요. 여기도 변별력이 없죠. 자, 네 번째가 자녀수. 여기서 변별력이 많이 갈려요. 로또 청약은 2명에서 3명까지가 컷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경쟁이 일어난다 하면 마지막 추첨. 그래서 신혼부부는 웬만하면 요 추첨에서 갈립니다. 요 단계 먼저 알아볼게요. 소득으로 나뉘는 단계는 1, 2단계는 신생아가 있어야 되고요. 3, 4, 5단계는 신생아가 없어도 돼요. 신생아는 만 2세 미만 자녀입니다. 자, 1단계는 신생아가 있어야 되고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2단계는 신생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외벌이 140, 맞벌이 160까지. 자, 3단계는 신생아가 없는 조건 하에 1단계의 소득 분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 역시 신생아가 없어야 되고 2단계 소득 분위와 4단계 소득 분위가 똑같고요. 5단계는 추첨인데 소득 분위가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초과되시는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겠죠. 부동산은 당연히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25%, 10%, 25%, 10%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 배정 물량을 단계별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딱 가르면 신생아 물량이고 밑에는 신생아가 없어도 되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다 하시면 여기 물량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더라도 소득 분위가 여기 초과되면 당연히 5단계 추첨으로 쓰시겠죠. 선정 방법은 요 1단계에 포함돼서 1단계에 쓰셨다 하시면 1단계 소득에서 경쟁이 일어나서 2단계 자녀 유무 당연히 신생아 우선이 신생아 모두 있겠죠. 지역도 모두 인천 사람들만 쓸 거고요. 자녀 수가 예를 들어 한 명에서 갈린다. 그러면 다 한 명에서 모두 똑같은 경쟁이 일어나니 추첨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1단계로 썼는데 내가 떨어졌다 하시면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1단계 낙첨자와 2단계 지원자가 또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떨어지면 3단계, 3단계는 4단계, 5단계. 즉 1단계 지원자는 5번의 기회. 그러면 2단계는 몇 번의 기회일까요? 4번일까요? 아닙니다. 보시면 2단계 소득 분위기를 보시면 140에서 160%, 3단계는 100에서 120%입니다. 오히려 3단계 소득 분위기가 더 팍팍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지원자분들은 떨어지면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4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면 5단계. 그래서 2단계는 3번의 기회예요. 3단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4단계, 5단계에서 3단계도 3번, 4단계는 2번, 5단계는 1번. 자, 요거는 유념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소득 분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신혼부부는 3인 아니면 4인이죠. 소득 분위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생애 최초입니다. 생애 최초는 신혼부부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5단계로 나뉘어요. 이렇게. 그런데 다른 점은 배정 물량이 달라요. 여기는 15%, 5%, 35%, 15% 가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아까 신혼특공은 맞벌이와 외벌이 소득 분위를 나눠놨는데 여기는 소득 분위가 없어요. 맞벌이, 외벌이 상관없이 130, 160, 130, 160 이렇게 갑니다. 물론 1, 2단계는 2세 미만 신생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합니다. 선정 방법을 보시면 정말 심플해요. 첫 번째 소득 5단계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당연히 인천. 그리고 마지막 추첨. 그래서 애매하신 분들은 모두 생애 최초로 쓰신다고 보면 돼요. 4구 타입은 4세대, 좀 적죠. 5구 타입은 34, 27로 역시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실 건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배정 세대수가 4세대인데 신생아 일반은 제로예요. 그리고 추첨 한 세대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여기도 2단계에서 나눠보면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자, 요 위에 물량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생아가 없으신 분들은 밑에 물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5단계를 한번 보세요. 혼인하셨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소득 분위기가 160% 초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1인 가구다 하시면 160% 이하셔야 됩니다. 모두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란 무엇일까요? 자, 1인 가구란 단독 세대주, 직계 존속과 거주하지 않은 친척이나 친구랑 사시는 분들을 단독 세대주라고 하죠. 나 혼자 살지 않아도 돼요. 친구나 친척이랑 살아도 됩니다. 거기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해요. 그런데 모두 전용 60제곱 미만 이하죠. 그래서 1인 가구 분들 모두 4구 타입과 5구 타입 모두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에서 단독이 아닌 세대, 여기는 뭐냐? 직계 존속과 같이 사는 세대입니다. 부모나 할머니랑 같이 사는 세대죠. 60제곱 이하든 이상이든 상관없어요. 여기도 모두 쓸 수 있다는 거. 생애 최초 소득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도 3인 이하나 대부분 4인이겠죠. 자, 이제 일반 공급 물량을 볼게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뭐죠? 바로 1주택 추천 물량이죠. 왜냐? 갈아타게 할 수 있는 물량. 보시면 4구 타입은 3세대, 5구 A 타입은 26, 5구 B 타입은 21세대. 생각보다 물량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1주택이라면 요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올랐겠죠.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도 갈아타기 하시는 물량 수요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이 물량을 참고해 주시고요. 무주택 추천 물량은 내가 무주택인데 가점이 좀 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쓰셔야겠죠. 그런데 4구 타입보다는 확실히 5구 타입이 물량이 워낙 많아서 가점 낮으신 분들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분양가가 좀 높지만 언제 이렇게 대형 단지에 더블 역세권인 단지에 무주택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말 유념해서 보시길 바래요. 특히 5구 A 타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판상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점제. 사실 여기는 가점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입지도 좋고 대형 단지고 다 좋지만 분양가가 좀 높아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것 같진 않지만 가점이 만점 이상, 60점 이상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가점에 자신이 있다, 아이 수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5구 A 타입을 쓰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도 선정 방법이 똑같습니다. 가점제에 지원했어도 여기서 떨어지면 당연히 무주택 추첨으로 가고요.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1주택 추첨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1주택 추첨 물량은 모두 1주택인 사람들 경쟁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 1주택 추첨 물량도 1단계와 2단계에서 떨어진 분들이 자연스럽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무주택이신 분들이 당첨되실 확률이 오히려 1주택이신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요거 유념해 주시고요. 가점 항목은 이렇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 만점, 부양가족 수는 6명 이상이 만점, 입주자 저축 기간은 15년 이상이 만점. 그래서 웬만하면 요 1번하고 3번은 대부분 만점이에요. 그래서 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4인 가족 만점은 자, 1번 32점. 자, 2번 청약자 본인 제외니까 자, 부양가족이 0점이면 기본 5점이거든요. 15점이 되겠죠.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면 17점.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69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총 소요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4구 타입은 5억, 5구 타입은 6억 중반이에요. 자, 최고 분양가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1,0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은 제가 평균 수치를 잡았어요. 4구 타입은 평형대가 작다 보니 할 수 있는 옵션이 적어서 1,000만 원, 5구 타입은 1,500 정도. 자, 중도금 이자는 타입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최고 분양가가 5억인데 회차당 납입 금액이 10%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를 5% 잡았어요. 연 5%니까 이거를 12로 나누면 월로 계산되겠죠. 자, 그리고 1차 중도금 납부일이 26년 8월이에요. 그런데 입주 지정일이 29년 9월이죠. 그래서 26년 8월부터 29년 9월까지 37개월이 걸립니다. 자, 2차는 30개월, 3차는 23, 4차는 17, 5차는 11, 6차는 6개월.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한 금액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583만 원이란 중도금 이자가 나와요. 자, 여긴 60%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양가, 발코니, 에어컨, 옵션, 중도금 이자를 모두 더하면 4구 타입은 5억 5천, 5구 타입은 약 7억 3천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서 유념하실 게 계약금은 5%입니다. 그리고 1차 계약 시 1,0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 때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를 내고요.
입주 때 잔금 35%라는 거. 자, 계약금이 5%니까 부담이 정말 덜하죠. 자,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죠.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바로 포레나 더샵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여기가 중앙공원이 있네요. 정말 좋습니다. 길게 세로로 늘어서 있죠. 딱 봐도 여기 왼쪽 동은 공원 뻥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인천시청역입니다. 여기는 환승역이에요. 게다가 GTX-B가 들어올 노선이라 여기에 가까운 동이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쪽 동이겠죠. 그리고 요 위에는 바로 뭐가 있냐? 간석 오거리역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는 바로 위에 동이 위치해 있다. 즉, 딱 봐도 밑에 동은 인천시청역과 가깝고 위에 동은 간석 오거리역과 가깝고 그리고 우측 동은 초품하고 좌측 동은 공원에 가깝고 즉 모든 동이 다 소외되는 동이 없습니다. 즉 비로얄 동이 없어요. 다 특징이 있는 동이에요. 요걸 유념하시고 보시면 5구 타입 배치동을 보시면 자 파란색으로 네모친 곳입니다. 자 여기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자 배정동도 정말 다양하죠. 여기서 5구 타입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자 바로 108동과 109동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109동 2, 3호 라인이 좋아 보여요. 왜냐? 역과 정말 가깝죠. 인천시청역과 정말 가깝고 또한 요 중앙공원역을 뻥뷰로 조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109동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101동 같은 경우에는 간석 오거리역과 제일 가까운 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122동과 117동 요 라인은 자 여기 상인천 초등학교 도보 거의 3, 4분 거리면 가죠. 자 그리고 요 초록색인 동 124동 여기는 4구 타입 배치동입니다. 4구 타입은 요 124동만 배치돼요. 여기서도 3, 4 라인만 배치되죠. 모두 남서향만 봅니다. 특히 4구 타입은 대부분이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저층부터 고층까지 정말 다양하다는 점. 자, 배치도를 또 전체적으로 보시면 74 타입과 84 타입을 어디다 배치해놨나요? 맞습니다. 다 요 남쪽에 배치됐죠. 즉, 조합원이 선택한 요 남쪽 배치동이 로얄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 108동과 109동이 로얄동이에요. 인천시청역과 가깝고 요 중앙공원과도 가깝고요. 특히 109동이 정말 좋아 보인다는 점.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4구 타입입니다. 4구 타입은 보통 판상형과 비슷하게 짓죠. 복도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타워형으로 지었어요. 자, 투베이 타워형이죠. 그리고 방이 하나, 두 개고요. 그 욕실도 하나고요. 그리고 4구 타입 같은 경우엔 웬만하면 다용도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용도실이 있죠. 너무 좋죠. 진짜 다른 단지, 특히 신축인데도 4구 타입을 찾아보십시오. 웬만하면 다용도실이 없어요. 그래서 요 안방 발코니에 세탁기나 건조기를 둬야 되는데 자 다용도실이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아서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4구 타입을 복도식 판상형으로 지어서 자 거실의 끝에 있는 방 여기는 북쪽에 창이 뚫려서 북향을 보기 마련인데 타워형으로 짓다 보니 오히려 자 서향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4구 타입이 타워형으로 지어져서 더 잘 풀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4구 타입 평면도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5구 타입을 볼게요. 5구 A 타입. 3베이 판상형입니다. 자, 3베이 판상형 특징이 뭐죠? 자, 거실 필두로 방 두 개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모든 방이 남향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창이 세 개가 같은 향을 본다 해서 3베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방 하나가 뒤에 깔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향을 본다는 거. 그래서 요 점은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판상형의 가장 큰 특징이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어서 가운데 깔려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방과 거실이 복도와 같이 있기 때문에 넓어 보인다는 장점입니다. 거실도 원래 면적이 요만큼인데 복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거실이 요만큼 넓어 보이고요. 주방도 복도 덕분에 이만큼 넓어 보입니다. 3B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안방에 드레스룸을 뽑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드레스룸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자, 요 디귿자 주방으로 풀어낸 점 좋아 보이고요. 맞통풍 가능한 점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5구 B타입을 볼게요. 306세대 분양 물량이고요. 자,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자, 거실과 안방이 같은 향을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복도 팬트리 조그맣게 나 있고요.
타워형의 드레스룸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여긴 드레스룸이 없네요. 여기 보시면 욕실 옆에 여기 피트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좀 활용해서 드레스룸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요런 점은 좀 아쉽네요. 확실히 평면을 보면 여긴 정말 일반적인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선호도를 보면 무조건 3베이지만 판상형이 압승으로 좋습니다. 보통 수납이나 조망 때문에 타워형으로 많이 짓습니다. 한강변 아파트 보면 다 타워형으로 짓죠. 왜냐? 한강 조망 세대를 더 많이 뽑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왼쪽 거실 창을 하나 더 뚫어줘서 양면 개방창, 이면 개방창으로 해주는데 여기는 또 단면으로 지어줬죠.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도 없고 수납 공간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점수가 된다. 내가 아이가 한 명 이상이다 하시면 당연히 5구 A타입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팔릴 때도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이 조금이라도 더 값을 더 받습니다. 작은 플랜을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 70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4구 타입은 아까 계산한 총 소유비용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LTV 70을 곱하면 자 3억 9천, 5구 타입은 약 5억 초 나오네요. 자, 요 금액이 나오기 위한 연봉은 부부 합산 4구 타입은 7,500만 원, 5구 타입은 1억 정도가 나오네요. 요렇게 나온 산출 근거는 시중금리 5%에 30년 만기, 스트레스 DSR 다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요 정도 연봉이면 내가 신용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웬만하면 은행에서 이 정도는 나오더라 라고 계산을 한 거고요. 자, 필요 금액은 소요 비용에서 대출 가는 금액을 제했습니다. 하면 자 1억 6천에서 2억 2천까지가 나오네요. 요 대출 가는 금액을 산정할 때 원래는 입주 시점 감정평가 기준으로 갑니다. 분양가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다 보니 분양가가 아닌 총 소요 비용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이 잔금 대출은 은행에서 웬만하면 후하게 쳐줍니다. 즉 감정평가액을 후하게 쳐준다는 말입니다. 왜냐?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적어서 웬만하면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요 4구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6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정택 대출이 이용 가능해요. 특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시중금리보다 더 낮게 약 3%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책 대출은 대출 기준 금액이 입주 시점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분양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념하시는 게 제 영상에 이 정책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세를 줄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측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이고요. 소신축 단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 요 단지를 예로 잡았습니다. 간성 레미안 자이, 여기 대단지입니다. 08년도 입주한 아파트인데 2억 5천, 25평 기준이요. 하나포레나 인천은 2억 7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25평을 2억 5천으로 잡았어요. 다구 타입은 2억으로 잡고요. 지금 이 두 아파트들보다 입지가 훨씬 좋고 초신축인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왜 보수적으로 잡았냐면 627 대책으로 인해서 세입자 보증금으로 분양잔금 납부 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현금 세입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 현금 세입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를 많이 낮춰야겠죠. 그래서 이 총 소요 비용에서 예상 전세 시세를 제하면 자, 필요 금액은 4구 타입은 3억 5천, 5구 타입은 4억. 자,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실거주할 때가 필요 금액이 훨씬 덜하죠. 왜냐? 대출이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LTV 7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세를 주고 매도해도 돼요. 왜냐? 비규제이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고 매도를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라는 점. 시세 차익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포레나 더샵이고요. 자,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좌측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여기는 24년도 입주예요. 5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입주한 지 만 2년이 안 됐어요. 만 2년이 안 됐다는 말은 양도소득세를 엄청 냈다는 말이에요. 왜냐? 2년 미만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입주권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시세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 6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여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 여기도 입주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왜냐? 25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이죠. 올바른 시세라 보기 힘들어요. 자, 간성 레미안 여기는 08년도 입주했는데 4억 3천에 거래됐고요. 하나포레나 9월 23년도 입주했는데 5억 1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자, 요 시세를 참고로 포레나 더샵 여기는 얼마여야 될 거예요? 자, 무려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 간석 오거리역과 인천시청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대단지구 인근에 비해 정말 초신축 단지요. 게다가 초품하고 공원도 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네 단지보다 비싼 게 당연하겠죠. 근데 얼마의 갭을 끼고 비싸질 것이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대수도 크고 대형 단지고 그리고 브랜드도 좋죠. 그래서 제 생각엔 최소 1억 5천 정도 갭은 날 것 같아요. 즉 현재 시세는 6억 중반을 예상합니다. 6억 중반. 그런데 분양가가 6억 중반이죠. 여기에 기타 소요 비용을 더하면 7억 가까이 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시세 차익이 없다는 점. 하지만 시세 차익이 없어도 청약을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만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내 돈 5%만 가지고 3년 후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정말 장점입니다. 물론 지금 주변 시세랑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여기를 왜 쓰냐, 이 돈이면 다른 데를 가지.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3년 후 입주 시점까지 느긋하게 작은 플랜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집값은 우상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자 5%만 내면 자 6억 5천짜리 집을 내 걸로 찜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냈는데 입주 시점에 7억에서 8억이 됐다. 그러면 정말 소위 개이득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계약 후 1년 후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 내가 실거주를 할 건지 전세를 줄 건지도 고민을 해서 고를 수 있어요. 게다가 전세를 줘도 비규제이기 때문에 한 바퀴만 돌리고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없죠. 상대적으로 너무나 청약 문턱이 낮아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필요 현금이 부족하셨던 분들에게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특히 가점이 낮으셨던 분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3억인 단지다 하면 기본적으로 69점 만점이어야 됩니다. 게다가 아이도 기본 2명에서 3명 있어도 떨어질 거예요. 이런 단지는 현재 없죠. 왜냐? 분양가 상한제가 다 폐지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약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당장 눈에 차익 나오길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요즘 트렌드를 잘못 읽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청약은 강남권 청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권 청약은 내 돈 20억 있어야 됩니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라 대출도 2억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당장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현재 시세를 내 돈 주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계약금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분양가 전매를 할 수도 있고 전세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 로 보시고 입지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역세권의 초품화인가. 그런데 모든 게 다 만족하는 단지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단지입니다. 검게 칠해놓은 곳이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이에요. 자, 인천시청역 여기 있고요. 간석 오거리역 여기 있습니다. 인천시청역은 인천 1호선 2호선 환승역이에요. 게다가 GTX B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자, GTX B가 들어온다는 점이 너무 좋죠. 그래서 요 두 노선이 약 300m 거리로 초역세권입니다. 게다가 학군을 보시면 상인천초 그리고 9월 중 배정입니다. 특히 초품화라는 점이 너무 좋죠. 단지를 보시면 자, 밑에 동들은 인천시청역이 가깝고요. 위에 동들은 간석 오거리역이 가깝고요. 좌측 동은 공원이 가깝고 우측 동은 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즉 동서남북이 어느 동 하나가 소외되는 동 없이 모두 다 특징이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자, 주변을 보시면 정말 상권이 다양해요. 은행부터 마트, 병원, 학원까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다 뚫려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중앙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즉 녹지가 정말 풍부해요. 마지막으로 단점을 보시면 자, 여기 빨간색 위치 보이시죠? 여기 같은 경우엔 자, 주변 빌라 밀집 상권입니다. 여기가 아직 개발이 덜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빌라 단지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요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이 워낙 대단지다 보니 주변을 다 리딩할 수 있는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나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 하지만 저는 무조건 완판 난다고 봅니다. 분양가가 높지만 계약금 5%로 잔금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도금 60%가 무조건 다 대출이 나오죠. 시공사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금 5%만 내면 3년 동안 쭉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죠.
그래서 현찰이 없는 무주택자 분들에겐 정말 절호의 기회죠. 게다가 대단지죠. 그리고 5구 타입 위주. 그래서 사실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너무 좋고 더블 역세권의 초품화. 이 정도는 저는 웬만하면 여기 생활권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 서쪽 생활권이신 분들은 자, 여기를 꼭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웬만한 검단이나 김포 이런 데보다 위치가 정말 좋아 보여요. 지금까지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 단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